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우려하는 의원들이 꽤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속 안 되기를 바랄 뿐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원욱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은 이제 특정인, 즉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당의 단일 대우에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도 있던데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의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에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다거나 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목소리들이 외부로 표출되기는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 우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싶고. 그 가운데 이 재판 과정에서 정영학과 김만배 씨의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는 청와대에 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곽상도 전 의원 재판 중 곽 전 의원 측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재명은 대통령 되지.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 이라고 얘기를 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러자 저는 전혀 형님 콩팥이 하나다 라고 이 얘기를 정영학 씨는 합니다. 그리고요 녹취록 안에는 김만배 씨가 평소 나는 윤석열하고 싸우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냐 라고 변호인이 묻자 정영학 씨는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이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만배 씨는 이재명 님은 청와대에 갈 분으로 믿었던 것 같고 더군다나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재명 님이 청와대 가면 영학이 너도 뭐 이렇게 뭐 이런 의미입니까? 되게 이제 측근들이 모이면 누가 대통령이 되면 너는 어디 갈 거야 미리 자기들끼리 정해요. 예. 그러니까 아니 뭐 법무부장 김광삼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지금 뭐 내심 뭐 바라시는?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없는데 뭐 비서실장 아니면 뭔 수석, 정무수석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될지 안 될지는 진짜 모르는 거죠. 그런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잘 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자체 보면 아니 이재명 님이 청와대 가면 영학이 너는 뭐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그들만의 리그가 짜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너는 이렇게 우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너는 분명히 큰 벼슬을 할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남시장을 했던 이재명 대표하고 그다음에 민간업자에 있던 대장동 일당하고 관계가 없다면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 물론 자기들만의 얘기죠. 뭐 이재명 대표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관계가 있을게 너는 청와대 가면 갈 수도 있어. 이런 뉘앙스의 취지로 얘기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그 전에부터 대장동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성남시와 이 민간업자 사이에서 서로 유착 관계가 굉장히 있었다. 그런 걸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도 추후에 있어서 지금 뭐 대장동 일당들 재판받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그 협조를 아는 사람이 김만배단 말이에요. 근데 김만배를 제외하고는 정영학 변호사는 조금 소극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지금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만배만 아니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 김만배 씨도 결과적으로 좀 같은 배를 탈 가능성이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쭉 수사 내용 보고 계신데 박정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정치권에 오래 있어봐서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떤 한 사람을 좀 내세우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이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가는데 한목적적으로 다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파편적으로 좀 있습니다. 유동규도 있고 김만배도 있고 정영학도 있고 남욱도 있고 뭐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아직은 그 구슬이 다 꿰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가면 뭐 제가 볼 때는 모두가 다 한목적적으로 움직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내가 이재명 님이 대통령이 되면 너는 어느 자리 이런 게 그 대장동 화천 대유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모든 사안들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련의 사안들이고 그래서 모든 일들이 도모됐고 그 안에서 각각은 역할들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유동규가 중간에 배신감을 느끼면서 뭔가 균열이 생기면서 지금 이런저런 사실관계들이 드러나는 거라서 저는 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추측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모든 사항들은 이재명 대표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 보도가 전부 다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정진상 실장의 9년치 근무 자료를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유동규로부터 술접대 5천만 원 받은 의혹 등이 있죠. 성남시청, 경기도청 재직 시절 근무 자료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차량 출입 기록 운행 일지, 상여금 성과금 교부계좌, 비서실 배치도 근무자 명단까지 검찰이 확보한 걸로 보도가 나왔습니다.